안방일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웬일이세요? 이렇게 짧게 얘기해요? 이 주인공이 되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어서 무미건조하게 해봤어요. 주인공 빙의하셨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주인공 주인공 빙의하신 감정이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식구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죽지만 이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7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품이 서울예술단의 신과 함께죠. 우리 셋 다 본 거잖아, 이 작품. 맞습니다. 우리 식구님은 언제 보셨어요? 같이 갈 걸.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우리보다 먼저 보셨나 보다. 네, 저 그러니까요. 일찍 봤어요. 첫날은 둘째 날이 아니라 첫 번째 주, 4월 15일에 저희가 이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4월 19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작품을 지난번에 못 봐서 보고 싶었었거든요. 저 만화도 네. 안 보고 그래갖고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좀 뒤에 본 편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표가 구할 수가 있어서 우리 주수님하고 제가 같이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더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는 네. 아니 그냥 황조규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컬처홈의 추억의 인물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후배님이시죠. 1호, 2호가 다 모이셔가지고 네. 또 재밌게 공연 보고 또 인터미션 때 얘기도 하고 또 신과 함께 서울예술단에 홍보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형님이시라고 예전에 전화 인터뷰도 한번 하셨었는데 맞아요.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계시다가 와. 오셨더라고요. 여전히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고 하시는데 그날도 또 열심히 또 공연 홍보하시는데 재밌게 얘기하고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황초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신대요? 뭐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도 않았고 얘기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뭔가 많이 바쁘시다. 그리고 이제 네. 유명해지셨다. 그래서 거기 서울예술단에서 이번에 신과 함께 홍보물을 찍으면서 황조교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재밌는 영상들을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유명해지셔가지고 이런 거 이제 딱 이런 또 프로그램도 하시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이래저래 일도 많이 하시고 잘 됐죠. 왜냐면 우리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시다가 또 본인 일 또 바쁘셔갖고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좋았어요. 네.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우리 주스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식구님, 27님, 저 지금 이 일을 또 더 조금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박수 치면서 보내주죠. 물개 박수 치면서. 알겠다 그러면서. 벌써 보내실 생각을 하시는. 저는 진짜 그렇게 여기 같이 하다가 잘 돼서 나가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이 마치 내가 아니, 키운 나도 것 너무 같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럴 나이가 됐지. 그런가요? 네. 어쨌든 누군가를 키운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 키우진 않더라도 황조기님은 우리가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황조기님 듣고 계시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도 자기가 본인이 컸다고 생각하지 제가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참 서로 뭐 우리는 별로 한 게 없지만 어쨌든 여기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첫 주에 봤을 때 저도 이게 신과 함께 저는 웹툰을 봤어요. 웹툰을 처음부터 봤던 사람이고 그다음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뮤지컬을 봤는데 웹툰을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주호민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거 이후에 크게 이제 작품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웹툰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히려 유튜버로 그러니까요. 원래 더 유명해지셔갖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웹툰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신과 함께를 만들기 위해서 불교의 그 여러 가지 내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풀어줬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지옥들이 굉장히 끔찍해요. 막 혀를 막 밀대로 밀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림체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표현을 해주셔갖고 거부감 없이 이 세상이 만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딜 갔을 때 어떤 일을 겪을까라는 어떤 상상력이 굉장히 귀엽게 보여줘서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영화화한다, 뮤지컬화한다 했을 때 사실은 이 웹툰 굉장히 길거든요. 맞아요.
이게 몇백 개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압축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영화는 사실은 뭐 긴 호흡으로 가고 이제 몇 편씩 나오고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뮤지컬은 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네. 어떻게 압축할까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전에 되게 보니까 오래 전에 했더라고요. 맞아요. 2015년에 초연을 했고 그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8년 됐죠, 벌써. 네. 조만간 10년이 된 뮤지컬인데 그 10년 되기 전에 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무대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초연 보셨어요, 주스님? 네, 봤어요. 이게 이제 원작만 동일하고 계속 네. 바뀌었어요. 초연은 아, 그래요? 김광보 연출이셨고요. 그다음에 네. 초연이랑 재연 가면서 이제 음악이 아예 달라졌어요. 연출님도 음, 바뀌고 그렇게 됐다가 이제 재연에서 3연도 연출이 바뀌었어요. 김동 연출님으로. 음, 그러니까 연출이 바뀌면서 이제 음악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3연에서 4연은 오프닝 넘버랑 엔딩 넘버가 그래서 지금 볼 때마다 내가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싶은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매번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무대도 음악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무대 세트 자체? 똑같아요. 똑같아요, 워낙 무대가 초연 때랑? 호평을 받아서 음, 그리고 오히려 2층, 3층이 상석이라고 할 정도로 무대 바닥을 LED로 했잖아요. 맞아요. LED 네. 도배를 했더라고요. 박동우 디자이너님이랑 이제 정재진 영상 디자이너님이랑 원래 서편제로 처음 하셨다가 이 작품으로 가장 정점을 찍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를 저는 안 보긴 했지만 네. 이게 원래 약간 영화에서도 배경음악이나 느낌 이런 게 잠깐 국악 같은 게 나오나요? 이번에 음악을 많이 바꾸다고 하길래 저는 네. 그 전에 안 봐서 어떻게 바뀌었나 싶었더니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국악기를 조금 더 삽입을 해서 동양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네. 서울예술단이 한국적인 창작 뮤지컬 한국형 창작 뮤지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거를 또 공모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그러면 서울예술단의 작품다운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한국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서 좀 포장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쓴 것 같은데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국악기가 나왔었나? 뭐 이런 정도인데 저는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악기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네. 또 이렇게 포진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음악이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음악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러 작곡자들이 막 이걸 한꺼번에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음악 스타일이 너무 다양해서. 근데 한 분이시더라고요. 초연 때 음악은 다 빠진 거죠, 그러면? 네, 다 빠졌어요. 네. 대표 레파토리 작품이어서 음, 이게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대가 너무 재밌고 잘 만드셔서 굉장히 그 네. 원형 무대가 마치 우리 인생을 윤회하는 거를 보여주는 맞아요. 듯한 그 상징성을 가지면서도 조명을 통해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밋밋한 분의 저승 체험기하고 그 다음에 네. 하나는 원귀를 원귀. 찾아가는 네.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들이 이쪽 원형 무대와 저쪽 무대 원형 무대에서 색깔이 다른 되게 효과적으로 잘 보여서 무대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요. 무대가 사실은 저는 약간 무대가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네, 음. 위에가 올라가 있고 밑에가 내려가 있고 이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저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 걸어 댕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작품의 무대를 조금 어쨌든 토월의 어떤 깊이를 살리면서도 다채롭게 사용하려면은 이 원 무대가 나쁘지 않았겠구나.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투트랙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될 때, 저는 이거 만화를 안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사실 그런 궁금증이 음.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네. 마지막에 다시 또 액자 구조로 해서 그 팻말을 들고 죽고 나서 변호사랑 만나는 그 장면을 다시 딱 연결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중간에 진짜 아니 죽어서도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줄 전 몰랐거든요. 그게 아니 뭘 그렇게 심판을 계속 받아야 되고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죽어서도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정말 저승에 갔는데도 저승이 이승보다 더 심한 이승 같은 느낌? 맞아요. 뭐 그런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웹툰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세계를 펼쳐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력이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호민 작가님은 파괴왕이시잖아요. 근데 파괴되지 않은, 역시 자기 거는 파괴를 안 시키는 것 같아. 남들 거는 그 그러니까요. 파괴를 시키면서. 그리고 너무 영화가 잘 되다 보니까 로열티만으로 이제 작품은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워낙 말빨이 좋으시니까 유튜버로. 아니, 나는 진짜 내 롤모델 아니야. 본업을 접고 취미로 사는 사람. 내 네. 롤모델이에요, 절, 진짜. 절대 못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심심하셔가지고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나 취미 생활하면 되지? 나도 유튜버 하면 되지. 나도 컬처범을 통해서 키운 말빨 유튜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계속 유튜버 데뷔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다이어트 실패해갖고 지속적인 다이어트 실패로 인하여 지금 유튜브를 각을 못 재고 있는데 내가 빡세게 다이어트 해갖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AI 그때쯤 캐릭터 되면 아바타도 인기잖아요. 요즘 멀추럴로 아예 맞아, 맞아. 목소리만 하시면 돼요. 나 얼굴에 씌워줘. AI 씌워줘.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녹음이 끊겨서 그렇지 지금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렇구나. 맞아, 맞아. 저기, 청취자 여러분, 우리 또 약간 사담을 할게요.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음원을 올리잖아요. 근데 네, 유튜브가 바뀌어갖고 정책이 이제 쇼츠가 올라가야 맞아요. 돼. 그러니까요. 쇼츠가 이제 1분 미만의 짧게 틱톡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짧은 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짤로 뭐를 하나씩 우리가 2회를 하잖아요. 한 주에 2편을 하잖아요. 그럼 두 네. 편의 쇼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주스님 지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리고 또 쇼츠는 자막을 달아야 되잖아요. 자막을 달아야죠.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우리가 가끔씩 하는 헛소리들 있잖아요. 가끔씩 하는 헛소리들을 짧게 잘라서 쇼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표정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우리 주스님. 아니, 음. 웃고 있잖아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거지. 하여간 여러분, 이제 청취자 여러분, 저희 조만간 쇼츠라는 게 한번 만들어질 때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버가 점점,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게 되니까 점점 이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익 된 창출을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상을 하나 업로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생겨났습니다. 틱톡을 이기려고 아니, 이제 근데 그게 이거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다양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네, 지금 보면 영상에 대한 소비율보다 틱톡 같은 네, 쇼츠 소비율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상은 좀 긴 호흡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 어르신들, 4, 50대 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10대, 20대 주소비층 연령 낮은 우리 젠지 세대들은 짧은 쇼츠를 많이 보거든요. 저도 밤에 자기 맞아요. 전에 영상을 틀어놓고 보기보다는 쇼츠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서서서 넘기면서 네, 그러다가 잠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뭔가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그걸 네,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네네네. 누구나 다 해야 이게 네.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익을 내려면 1000명 이상의 회원에 4000시간 이상을 들어야 되고 이 두 가지였거든, 조건이. 수익 발생 그 시점이. 60이 넘으면 난 뭘 하죠? 큰일이네. 근데 이 유튜브도 못하고. 쇼츠가 추가가 됐어요. 그냥 60 찍으면 넘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걸 해야 되면 힘 피곤하겠네요. 세상은 점점 배리어가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점하지 않는 이상에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벽을 쌓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이 신과 함께로 들어가면 신과 함께는 저승편하고 또 하나 더 네. 있잖아요. 그죠? 이승편, 네. 이승편. 둘 다 아, 뮤지컬 나왔습니다. 이승편도 있어요? 서울예술단에서. 네, 음, 서울예술단에서 한아름 작가님, 김태형 연출님, 김찬원. 네, 민찬홍 작곡가님 해서 엘자텐트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2019년에 한 번만 하고 이제 재연은 안 했네요, 보니까. 네, 아직 안 하죠. 왜 안 하지 음. 싶은데, 네. 저도 이제 이것도 사실 저는 봤거든요, 웹툰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부엌신, 이렇게 집에 살고 맞아요. 있는 신들, 그 저승편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에서 만나게 되는 신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망자가 되었을 때 만나는 사후의 신들을 얘기한다면 이승편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개개인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승편은 토속신앙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토테미즘.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네네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저승편은 불교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인의 다시 사상을 이제 보고 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저승편과 이승편 두 개 다 웹툰을 읽으면서 네. 진짜 주호민 천재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편이 이제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승편을 봤으니까. 그럼 이거 줄거리 간단하게 주스님 얘기 좀 해주실래요?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회식하다가 과로에 휩쓸려 죽습니다. 그래서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저승에서 진기한이라는 변호사가 김정훈을 데리고 가죠. 근데 이제 또 저승 3타사가 한 명의 원귀를 놓쳐가지고 원귀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원귀는 자기의 시체를 찾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시체를 찾고 나면 순순히 저승으로 끌려가겠다고 하다가 어머니를 보게 돼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다시 완전히 악령이 돼서 떠돌아다니고, 김자홍은 7개의 지옥을 거쳐서 환생을 하기 위한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귀를 찾아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2개의 메인 플롯, 서브 플롯이 동시에 진행되는 뮤지컬입니다. 저는 7 네. 단계의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심판을 하려고 하나.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코믹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웹툰을 안 봐서 이제 뮤지컬을 처음 봤는데 심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 너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고 뭐 지들끼리 막 싸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심사를 제대로 이제 딱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바쁘면은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죽어서 이게 그 어떤 단계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사회성이 짙은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첫 번째였었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심판을 받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처음인데 또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 순서를 잘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순서를.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뭐 할 때도, 대학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신설할 때 이렇게 면밀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끝물에 가면은 이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통과하고 빨리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7번을 가는구나. 이게 내가 긴장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혹시 심판받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보고서 아, 진짜 지혜롭다.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국선 변호사를 이름도 진기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염라국에서 뭐 일찍 죽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성장해서 공부해서 국선 변호사가 되는 막 이런 과정의 네. 얘기들도 재밌었고, 하여튼 상상을 하는 만큼 이게 뭐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상상의 세계가 아까 우리 식구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승으로 가는 기차 같은 것들 뭐 선점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한을 품은 친구들을 이 저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또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 규율을 어겨가면서 그래서 규율을 어기다 보니까 우리 염라대왕. 대왕님이 네. 막 일을 안 하고 없어지니까 어디 갔냐고 막 얘네들 어디 갔냐고 막 계속 찾고 근데 또 거짓말해 가면서 또 핑계 대 가면서 또 인간을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영화는 어땠어요? 저 영화도 안 봐서 몰라요. 영화에서 진기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불호평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진기한을 대신해서 강림이 변호를 해요. 하정우 배우가. 그래서 사실 강림. 뮤지컬이 더 원작에 가깝습니다. 근데 진기한이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네. 웹툰에서도 강림도 되게 그와 만만치 않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어떤 면에서는 강림이 더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사건이 그쵸. 더 가장 많기 때문에 진기한과 강림이 있다면 제가 네. 웹툰에서 느끼기에는 강림이 조금 더 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뮤지컬에서는 진기한이 조금 더 위에요. 배역적으로. 그리고 영화는 아예 진기한이 없고 강림만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제가 나름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강림이 멋있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웹툰상으로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여서 멋있는 캐릭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게 아닐까. 진기한은 사실 약간 4차원 같은 캐릭터거든요. 웹툰에서 보면 진기한은 약간 4차원 같은 캐릭터고 이렇게 막 멋있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뮤지컬은 조금 더 라이트하게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의 가벼움을 거의 유사하게 가볍게 만든 게 사실은 이제 뮤지컬인 것 같고, 네. 이 웹툰의 가벼움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서 만든 게 영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무거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는 강림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 같고, 뮤지컬은 이제 라이트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강림 자체를 캐릭터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캐릭터적이라는 거는 약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진기한을 조금 더 서사성을 좀 더 넣어서 더 라이트한 가벼움을 조금 더 강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나고 나서 항상 출연진을 세보거든요. 이렇게 네. 공연 끝나면 몇 명이 나왔지? 그리고 막 개런티를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한 명씩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꽤 많이 들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데, 이번에 배우분들이 엄청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다 서울예술단 네, 분이시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홍보하시던 분께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오신 뭐 유명 뭐 스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우리 배우분들을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런 얘기 하시고, 또 거기 예술단 배우분들을 캐릭터를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카드를 해가지고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에게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도 또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유입된 단원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팀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배역들에 거의 새로 오신 단원분들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지저스 하셨던 네, 분이 윤태호 누구시죠? 배우님. 윤태호 배우님. 네.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잃어버린 네. 얼굴 할 때 이 정도 아니셨거든. 그 너무 시문을 하고 나니까. 완전 사람이 막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얼굴이 막 캐릭터가, 그래서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느낌도 이번에 조금 연기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아니, 그 사이에 어디서 훈련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홍삼 같은 걸 쭉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의 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권성찬 이름 배우님도 잘하셨었고, 가장 놀랐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배우님이셨고 김용환 배우님이 지난 시즌 진기한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이번에 진기한을 맡으시겠지 했는데 이제 원기를 시키시고 아예 새로운 단원이신 권성찬 배우님한테 진기한을 맡겨가지고 그러기엔 너무 빡센 역이고 그다음에 전 했을 때도 30대 중후반에 맡겼던 역인데 20대 중반이신 신인 단원분한테 이 메인 롤을 맡긴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진기한이 또 처음 부임된 변호사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어울리게 캐스팅을 잘 하셔가지고 좋았어요. 권성찬 그리고, 배우는 되게 잘하시던데? 저는 그러니까. 서사를 예, 모르니까. 잘하셨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코믹한 코드들을 캐릭터별로 아주 잘 살리셔서 빈틈이 없이 막 계속 막 네. 가시니까, 이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틈을 안 주시고 그 다음으로 막 계속 그러니까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스타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또 서울예술단 배우분들도 역시 노래 잘하시고, 안무면 안무, 노래면 노래, 다들 열심히 하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스타일이 이젠 좀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단이 외부 활동에 개방적인 편이잖아요. 윤태호 그렇죠? 배우님이나 권성찬 배우님이나 서현정 배우님은 조만간 또 잘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죠. 어떤 조직에 네. 고여 있어도 문제고 또 그러니까요. 너무 밖에서만 있어도 문제인데, 이게 적절히 왔다 갔다 하기에 정말 네. 서울예술단은 정말 좋은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외부로 나가셔야지 새로운 단어를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는 잘 만들었으니까 그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음, 너무 볼 때마다 바뀌니까 당황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알던 음, 작품이 맞나? 그리고 또 하필 중요한 넘버들을 막 바꾸다 보니까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전에 넘버가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렇네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지장보살이랑 염라대왕이랑 경쟁 구도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죄와 구원 해가지고 단죄만이 입방, 구원만이 입방 하면서 이제 양상벌들도 빨간색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해서 서로 대비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1막 엔딩 넘버도 그때는 굉장히 어머니 하면서 관객을 울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가스펠처럼 엄청 휘황찬란하게 고음 진기명기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각각의 장점들도 있지만 너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신과 함께를 어쨌든 찾는 관객들은 웹툰을 마음에 들어하는 관객들도 있겠지만 서울예술단의 레퍼토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관객분들도 크실 텐데 너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다른 작품들은 안 바뀌어요. 근데 유독 신과 함께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잘 만들었으니 대표 레퍼토리니 그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긴 합니다. 애정 있는 멘트였습니다. 저승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아유, 착하게 살 걸 그랬네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착하게 살기 바라고요. 이 보니까 7월 1일에는 김해에서 공연을 또 한대요. 그러니까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해 여행도 겸사겸사해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희 김해에서 보고 한번 방송하시죠. 네, 우리 너무 좋습니다. 많은 공수표를 날려갖고 이제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아. 파도 소리 배경으로 깔아놓고 이제 서울에서 하고 이런 걸로라도. 내년 또 할 것 같아요. 워낙 대표 레퍼토리다 보니까 네. 또 할 것 같아요. 아니, 무대도 이렇게 좀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계속 네, 하시겠죠. 챙겨보시면 네.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신과 함께 보시고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